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들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현충일에, 그것도 국군 묘지에서 6.25 전쟁의 전범 김원봉을 칭송하다니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김원봉이 누굽니까? 6.25 전쟁의 전범입니다. 그런 반역자를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한 뿌리라고 추모하는 거 국가 모독행위 아닙니까? 먼저 제가 국립서울현충원이 어떤 곳이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는 그 유래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의 최초 명칭은 국군묘지였습니다. 국군묘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의 김일성은 38선 일대에서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하면서 무장 공비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시켜서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장 공비들을 격퇴하긴 했지만 그 무장 공비들을 섬멸시키는 와중에 우리 군의 희생도 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육군본부는 1949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1949년에 국군 전사자들을 안장할 국군묘지 물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1949년부터.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이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하는 그 6.25 전쟁이 시작되면서 부지 물색 작업은 중단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사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쟁 중에도 국군묘지 물색 작업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2년 5월 6일에 3군 합동 답사반이 꾸려지고 그해 11월에는 군 묘지 설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군 합동 답사반하고 군 묘지 설치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서 부지 답사를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지금의 동작동, 지금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그 자리가 국군 묘지 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9월 29일 날, 그러니까 6.25 전쟁 정전협정은 7월 27일 날 있었고 정전협정 끝난 2달 후쯤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묘지 설립을 재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군묘지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사를 쭉 하고 난 뒤 국립서울현충원이 완공은 1957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서 완공 당시의 명칭이 뭐냐? 국군묘지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국군묘지. 6.25 전쟁 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최초로 안장된 곳이 바로 국군묘지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사망한 대한민국 국군은 13만 8천여 명입니다. 부상자는 45만여 명이라고 지금 통계에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군포로 지금 8,4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국군포로 8,400명, 그리고 실종자를 다 포함하면은 6.25 전쟁 때 전사하신 분, 부상당하신 분, 실종자 수는 60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현충일은 뭐냐?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하고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추념일입니다. 국가추념일.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성스러운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런데 현충일에 6.25 전쟁의 전범 김원봉 이름이 거론되니까, 그것도 대통령이란 사람의 입에서 거론되니까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안정시켜 준 것이 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훈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칼럼 제목 이렇습니다. 누가 5년짜리 정권에 국가 운명을 뒤엎을 권한을 주었나 하는 겁니다. 누가 5년짜리 정권에 국가 운명을 뒤엎을 권한을 주었나. 제가 칼럼 몇 대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꼴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현실을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국력은 하락세다. 경제 활력이 쪼그라들고 성장 동력은 위축됐으며 미래는 불투명하다. 외교, 안보, 거시 경제에서 산업 기술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일시적인 후퇴나 과도기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시적이나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건 뭐냐? 대못을 박는 일이다. 대못. 큰 못을 박는 일이다. 국정의 각 분야에 이념의 철심, 이념으로 똘똘 뭉친 그 철심을 꽂아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원상회복 못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고 국가 진로를 비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게끔 뒤집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종북 좌파들이 득세하는 이런 현실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기자가 있음을 알고 저는 그래도 안도했던 것입니다. 현충일 추념사 읽고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은 박정훈 논설실장의 이 칼럼을 보면서 아하,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젊은 기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안도를 했습니다. 박정훈 논설실장은 칼럼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5년짜리 정권에 국가 운명을 마음대로 뒤집을 권한을 주었나? 누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라고 위임해 주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짜리에 불과한 정권입니다. 근데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헌법 제일 시작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리고 우리 대한국민은 할 일들을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불의에 항거했다 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이 문구를,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저항권의 근거 규정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애국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19 때처럼 청와대를 애워사고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